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박시연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TimesCMA Tools LLM Empowered Multivariate Time Series Forecasting via Cross Modality Alignment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올해 트리플 AI에서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선정된 논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을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이란 과거 데이터의 변수 간 시간적 관계를 파악해서 미래의 시계열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투자 결정이나 날씨 예측처럼 사전 대응이 필요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방법들에는 통계 기반 방법과 딥러닝 기반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방법론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가 제한되고 훈련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규모 텍스트로부터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의 로버스트한 임베딩의 장점을 시계열 예측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LLM 기반 시계열 예측 방법들은 입력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는 타임 시리즈 베이스드 LLM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LLM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랜덤 초기화된 임베딩 레이어를 사용하여 시계열 데이터를 벡터로 임베딩하고 이를 LLM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LLM은 언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있기에 시계열 입력과 도메인 차이가 발생하여 약한 임베딩을 생성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 베이스드 LLM 방식입니다. 해당 방법은 시계열 예측 작업을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계열 데이터를 텍스트 형태의 프롬프트로 변환하여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시계열을 문단 형태로 기술하거나 데이터 정보를 텍스트로 직접 요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사전 학습된 LLM에 의해 처리되어서 강건한 임베딩을 생성하고 이로 인해 프롬프트 기반 LLM은 기존 방법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뒤에 실험의 결과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 베이스드 LLM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론인 TimesCMA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데이터 얽힘 문제입니다. 시계열 임베딩과 텍스트 프롬프트 임베딩을 단순히 컨캣하여 입력할 경우 두 정보는 얽히게 되어 LLM의 출력에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가 얽혔다는 표현이 모호할 수도 있는데 다음 백그라운드 파트에서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계산 비용과 느린 추론 속도입니다. 먼저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는 변수의 수와 시점의 수를 함께 가지는 2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 입력 자체가 복잡합니다. 두 번째로 LLM은 멀티-헤드 어텐션 구조를 사용하므로 일부 파라미터를 고정하더라도 출력 계산의 복잡도가 높고 고차원 벡터의 출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LLM의 파라미터를 고정하더라도 학습 중에는 매 에폭마다 모든 훈련 샘플을 LLM에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롬프트 방식은 하전 학습된 LLM의 언어 이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와 연산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계열 예측 과제를 수행할 때 프롬프트 기반 LLM이 이중 모달리티 임베딩에서 데이터 얽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고 분리된 임베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TimesCMA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잡음이 포함된 텍스트 임베딩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모듈을 설계하였습니다. 시계열 임베딩과의 채널 유사도를 통해 프롬프트 임베딩으로부터 분리되면서도 강건한 시계열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계산 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프롬프트의 마지막 토큰을 활용하고 저장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개의 데이터셋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TimesCMA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백그라운드 설명입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프롬프트 기반 LLM 반복론들이 데이터 인탱글먼트 이슈, 즉 데이터 얽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기반 LLM 반복론들은 시계열 인코더와 LLM에서 임베딩을 각각 생성하여 이중 모달리티 임베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베딩을 따로 생성하기에 disentangled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왼쪽 그림에서 시계열 임베딩을 위크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시계열 임베딩은 보통 랜덤 초기화된 임베딩 레이어나 얕은 신경망을 통해 생성되지만 프롬프트 임베딩은 방대한 언어 데이터로 사전학습된 LLM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시계열 임베딩을 상대적으로 표현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존 방법들은 이렇게 시계열 임베딩과 텍스트 프롬프트를 단순 컨캣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임베딩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후 시계열 예측 모듈에 입력이 되고 출력 임베딩은 각 모달리티의 정보를 구분 없이 한 벡터에 주었기 때문에 얽혀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임베딩이 얽혀있게 되면 시계열 예측에서는 불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정보일 수 있는 텍스트 정보가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예측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잡음이 포함된 텍스트 임베딩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기존의 방법은 시계열 값을 텍스트 프롬프트 내에 감싸는 방식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오른쪽과 같이 숫자인 시계열 데이터를 문장으로 변환하여 프롬프트 내부에 포함시키면서 기존 언어 모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을 통해 텍스트를 유지하여 LLM이 시계열 정보를 자연어로 더 잘 이해하게 도우면서 시계열 임베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의 프롬프트 임베딩 방식은 아직 성능이 최적화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는 프롬프트 연결 방식과 LLM 내부 트랜스포머 블록의 구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롬프트 연결 방식은 시계열 데이터와 자연어 설명, 질문을 긴 문장 시퀀스로 만들어서 입력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LLM 내부 트랜스포머 구조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토큰 간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프롬프트 예시에서 다음 값을 예측하세요라는 토큰도 12.3, 14.0이라는 시계열 값들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퀀스 내에 있는 토큰으로 보고 동등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연어 표현과 실제 수치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 분리되어 있어야 할 시계열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내부적으로 얽히게 되어 모델이 시계열 구조를 명확하게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인먼트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LLM으로부터 얻은 텍스트 임베딩 중에서 시계열 정보와 유사한 것만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Similarity Based Retrieval, 즉 유사도 기반 검색 방식을 사용하여 텍스트 임베딩에서 시계열 임베딩과 가장 유사한 부분만 정제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LLM으로부터 얻은 임베딩이고 한번 정제하였기 때문에 분리되고 강건한 형태가 되며 이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론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법론 파트입니다. 그 전에 논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전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별량식 계열은 시간에 따라 여러 변수의 값이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형태인데요. L개의 타임스택과 N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구성 방식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서 각 변수마다 S개의 요소로 구성된 프롬프트 스몰 p를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수 개수만큼 프롬프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S by N으로 전체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롬프트를 보시면 우선 논문에서는 이탈릭츠는 타임스탬프와 주기와 같은 시간 정보를 나타내고
핑크색 색상의 글자는 시계열값 자체를 나타냅니다. 또한 프롬프트 마지막 값은 델타 t로 수식처럼 연속되는 타임스텝 간의 변화량을 모두 더하여 전체 시계열의 시간 추세를 요약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답변량 시계열 예측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점 t에서 n개의 답변량 시계열 관측값이 주어졌을 때 해당 시점을 포함한 t만큼의 길이를 가진 과거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텍스트 프롬프트를 함께 활용하여 향후 m개의 타임스텝에 대한 시계열을 예측하는 함수인 f를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드디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CMA는 크게 세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듀얼 모달리티 인코딩입니다. 입력 시계열과 프롬프트 각각에 대해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 시계열 인코딩 분기와 LLM 기반 인코딩 분기로 나뉘어서 동작합니다. 위쪽은 시계열 인코더를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고 아래쪽은 LLM과 프롬프트 인코더를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를 임베딩합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모듈입니다. 앞서 생성된 두 모달리티의 임베딩을 통합하는 단계로 채널 단위 유서도 검색을 통해 프롬프트 임베딩에서 관련 있는 시계열 임베딩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정렬합니다. 세 번째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단계입니다. 크로스 모달리티에서 얼라인된 시계열 임베딩을 답변량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변수 간 상호작용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 예측값을 출력합니다. 먼저 듀얼 모달리티 인코딩 모듈에서 타임 시리즈 인코딩 브랜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인버티드 임베딩 레이어에서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전체 시계열을 하나의 토큰으로 간주하여 토큰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보통 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과는 달리 변수 단위로 시계열을 압축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임베딩은 시계열 인코더에 입력되어 각 변수의 시계열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시간적 종속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장의 각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오는 시계열 입력에 대해 Reversible Instance Normalization을 적용하여 각 변수의 시계열 시퀀스에 대해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이 레빈의 특징은 추후 복원을 위해 원래의 평균과 분산 정보를 저장하고 추가적인 학습 가능한 아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교화 후 오른쪽 피규어에서 보이는 감마와 벡타를 통해 다시 학습 가능한 소년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모델이 필요한 표현을 유연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교화된 시계열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각 변수별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요약하자면 이 단계에서는 시계열을 변수 단위로 압축하고 정교함으로써 이후 트랜스포머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버티드 임베딩 과정을 통해 생성된 변수 임베딩은 이제 TS 인코더 모듈에 입력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인코더는 프리LN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트랜스포머는 레이어 정교화를 레이어 마지막에 적용했지만 프리LN 구조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레이어 정교화를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이전에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트랜스포머 대비 더 높은 안전성과 빠른 수렴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i번째 레이어에서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보시면 입력되는 시계열 임베딩에 대해 레이어 정교화를 적용합니다. 수식에서 보듯이 학습 가능한 스케일 파라미터 감마와 트랜슬레이션 파라미터 베타를 추가로 곱하고 더해주는 방식으로 정교화됩니다. 정교화된 결과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연산이 수행되고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 수식에서 로는 어텐션 연산에서 총 4개의 선형 프로젝션으로
이는 입력 시계열 내에서의 시간적 종속성을 모델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의 과정을 거친 중간 임베딩에 대해 먼저 다시 레이어 정규화가 적용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레지듀얼 커넥션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한 블럭이 완료되면 다음 레이어로 전달되어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층의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친 후에 나온 출력이 이 시계열 인코더 모듈의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인코딩 브랜치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LLM Empowered Encoding Branch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학습된 LLM은 입력 토큰으로부터 학습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인코더 전용 모델보다 학습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GPT-2를 LLM으로 채택하여 시계열 임베딩을 보강하게 됩니다. GPT-2는 토커나이저와 GPT-2 모델 본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파라미터는 고정된 상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변환된 프롬프트 입력은 토커나이저에 입력되어 각 프롬프트마다 토큰화를 진행합니다. 이때 프롬프트 입력은 총 n개의 변수에 대해 단어와 시계열 값을 포함하는 s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들은 텍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토커나이저를 통해 G개의 토큰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변수마다 독립적으로 토큰 시퀀스를 가지게 되기에 G by N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GPT-2 모델에 입력되어 텍스트 기반으로 프롬프트 임베딩으로 변환됩니다. 먼저 각 토큰에는 학습 가능한 포지셔널 인코딩이 더해지고 i번째 레이어의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이어 정교화를 진행하고 멀티헤드 멀티스케일 어텐션을 적용한 뒤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하여 p바인 중간 임베딩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임베딩 값은 다시 레이어 정교화를 진행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한 뒤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적용하며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LLM Empowered Encoding Branch 중간 단계에서는 마지막 토큰 임베딩을 저장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LLM은 마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의 마지막 토큰이 가장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각 토큰이 이전 토큰들로부터의 정보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에 있는 토큰은 전체 시퀀스를 기반으로 가장 풍부한 표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imeCMA에서는 GPT-2에서 마지막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출력 중 각 변수마다의 마지막 토큰 임베딩만을 선택하여 저장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성 요소인 프롬프트 인코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저장한 각 변수의 마지막 토큰 임베딩을 LLM으로부터 출력된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임베딩을 입력으로 하여 변수 간 의미적 관계를 더 정확하게 인코딩하기 위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pre-ln 트랜스포머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최종 출력은 다음과 같이 n by 2로 각 변수에 대해 임베딩 벡터가 하나씩 생성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모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듈은 채널 단위 유사도 검색에 기반하여 시계열 정보와 프롬프트 표현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핵심 목표를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계열 임베딩은 약하지만 단독으로 처리되기에 분리된 표현이고 프롬프트 임베딩은 숫자와 텍스트 정보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얽혀 있으나 LLM에 의해 강건한 표현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롬프트 임베딩에서 중요한 시계열 정보들이 분리된 시계열 임베딩을 리트리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사도 행렬을 기반으로 프롬프트 임베딩에서 시계열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먼저 시계열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에 각각 3개의 선형 변환을 적용하여 쿼리 키 밸류에 해당하는 벡터로 투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쿼리와 키 간의 내적 연산과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유사도 행렬을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 밸류와 유사도 행렬을 행렬곱합니다. 이 연산을 통해 프롬프트 임베딩에서 시계열의 각 채널과 관련된 정보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즉, 프롬프트 정보 중 시계열 예측에 유용한 부분만 유사도를 통해 추출하여 채널별 표현으로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관된 표현을 선형 레이어를 통해 투영하고 원래 시계열 임베딩을 더하면 세종 시계열 임베딩을 얻게 됩니다. 즉,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모듈은 각 채널이 프롬프트 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반영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LLM의 프롬프트 정보가 시계열 예측에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합니다. 이 구조는 마치 어텐션 메커니즘처럼 작동해서 시계열과 프롬프트 간의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계열 예측 모듈은 다별량 트랜스포머 디코더와 프로젝션 펑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별량 트랜스포머 디코더는 이전과 같은 프리LM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구한 얼라인된 임베딩을 레이어 정규와 마스크드 멀티 셀프 어텐션, 레지듀얼 커넥션 순서대로 적용을 하고 이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코더에서 구한 최종 출력은 프로젝션 펑션을 통해 예측값을 구하고 해당 값을 역정교화하여 최종적인 예측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CMA의 전체 손실 함수인 즉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CMA 학습은 예측 손실과 정교화 손실이라는 두 가지 손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측 손실은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합니다. 수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교화 손실은 모델이 과적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 두 항목을 더한 것이 최종 손실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험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세팅으로는 8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베이스라인 모델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가지표로는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절대 오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시면 타임 CMA가 모든 실험에서 모든 베이스라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LLM 기반 모델들은 다른 모델들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별량 시계열에서 LLM 사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버티드 임베딩은 변수 간의 관계를 포착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ECL, 프레드, 웨더와 같은 변수가 매우 많은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타임 CMA의 인버티드 임베딩과 멀티베리트 어텐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롬프트 기반 LLM은 시계열 기반 LLM보다 우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롬프트가 시계열 임베딩을 강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피겨 3는 모델 디자인의 어벌레이션 스터디의 실험 결과이며 모든 예측 길이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인먼트로 이는 단순 컴캣으로 대체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유사도 기반 정렬 방식의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LLM 제거 시 예측 성능이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단일 타임 시리즈 브랜치보다는 시계열과 LLM의 듀얼 브랜치를 사용했을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시계열 인코더로 해당 인코더를 통해 디스인탱글드 타임 시리즈 임베딩을 추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프롬프트 인코더를 제거했을 때 성능 감소폭이 가장 적었는데요. 이는 LLM 자체가 변수 간의 종속성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프롬프트 인코더의 역할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프롬프트 디자인 어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총 5가지의 프롬프트를 설계하였고 각각은 LLM이 마지막 토큰을 통해 어떤 정보를 요약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피겨는 각 프롬프트의 MSE 성능을 비교한 것이고 핵심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지막 토큰이 숫자 값인 프롬프트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예측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다섯 번째 프롬프트는 시계열의 추세를 요약하는 방식이며 가장 뛰어난 예측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 프롬프트가 우수하다고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성능이 약간 떨어진 이유는 시계열을 평균내는 방식이지만 불필요한 노이즈가 함께 포함될 수가 있어 예측에는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롬프트의 형식에 따라 LLM이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느냐가 달라지며 숫자 기반 요약, 특히 추세 중심의 프롬프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 토큰의 어텐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GPT-2의 마지막 층에서 마지막 토큰인 델타 T의 어텐션 시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프롬프트 내의 단어들과 시계열 값들을 분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토큰이 이전 구간들에 대해 얼마나 어텐션을 할당하였는지를 시각화하여 어떤 부분에 가장 높은 어텐션 점수가 할당되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토큰의 어텐션은 시계열 값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마지막 토큰이 시계열 값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코더 어텐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 시계열 인코더와 프롬프트 인코더에서 얻은 변수 간 어텐션 맵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각 행은 특정 변수가 다른 열 변수들에 가지는 어텐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열 어텐션은 Pre-LN 트랜스포머 인코더에서 가져왔고 프롬프트 어텐션은 LLM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와 LLM이 다변수 간 상호작용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정보를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시계열 어텐션 맵은 지역적이고 변수에 특화된 정보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반면 LLM 기반 텍스트 어텐션 맵은 범용적이고 변수 간의 전역적인 의존성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LM과 트랜스포머를 통합함으로써 타임 CMA 모델은 지역적이고 전역적인 의존성 모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측 성능이 향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타임 CMA의 인베딩 품질을 시각적으로 검증한 TSNE 분석 결과입니다. 시계열과 프롬프트 인베딩이 학습을 거치며 점점 구조적으로 정제되어 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인베딩에서는 데이터셋별로 어느 정도 구분되는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각 데이터셋의 고유한 시계열 특성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롬프트 인베딩 시각화를 보시면 프롬프트 인베딩은 시계열 인베딩보다 더 복잡한 상호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화를 보시면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를 거친 뒤 정제된 시계열 인베딩은 더 밀집된 클러스터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계열 인베딩과 프롬프트 인베딩과의 유사도가 높은 인베딩을 추출하면 고유한 시계열 특징을 더 잘 포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된 시계열 인베딩은 데이터셋별로 잘 분리된 구조를 보이는데요. 앞선 인베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프로젝션 과정까지 거치면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타임 CMA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타임 CMA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을 위해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브랜치와 LLM 브랜치를 연결해주는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모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듈은 채널 단위 유사도 기반 검색을 통해서 두 모달리티를 효율적으로 통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LLM의 마지막 토큰 인베딩만을 활용하는 구조를 통해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추론 속도와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타임CMA는 충분한 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구에 대한 간단한 견해입니다. 최근 시계열 예측 분야에서도 LLM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시계열 데이터를 LLM에 넣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임CMA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시계열 정보와 LLM 정보를 구조적으로 얼라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 모달리티 통합을 시도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에는 이 구조를 확장하여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래프 등의 멀티모달 정보까지 통합하는 시계열 예측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임CMA 논문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